현재 고3 친구들이 할 미적분 설명할게요. 근데 미적분이 수투랑 거의 그 목차도 거의 비슷하고요. 단지 급수라는 게 첨가됐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로 붙이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고 0분의 1꼴은 무한대라고 수트에서 꼭 공식같이 그냥 배웠었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항인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무한대분의 상수항이 돼서 얘는 0이 되니까 0으로 어떤 숫자로 답이 나오는 건 수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산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1.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같은 경우에는 해보셔야 되는데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Y축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우리가 코사인을 따질 때는 X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n이 1일 때 코사인 파이는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n이 2일 때 2파이는 한 바퀴를 돈 거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n이 3일 때 3파이는 파이, 2파이, 3파이 그럼 다시 마이너스 1로 오고 4파이는 다시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발산인데 특별히 진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충학습에 나와 있네요.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무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0을 곱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음수를 곱했을 때만 이렇게 바뀝니다. 필수예제 2번 볼게요. 리미트를 계산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붙일 수 있었죠. 지금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이라 지금은 한번 다 분배해서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가 4라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값을 알파라고 할 거고요. 이거의 값을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할 거고 또 이거의 값을 알파, 이거의 값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3이라고 놓고 풀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3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여기는 똑같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곱셈 공식을 쓰셔서 계산하세요. 4, 4, 16 빼기 2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10입니다. 그 다음 이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꼭 외우세요. 너무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수트에서도 공식으로 나왔었지만 특별히 n이 무한대로 갈 때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공식이 있었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면 앞에 있는 개수가 답이었습니다. 분모 분자 차수가 분자 차수가 더 크면 뭐였죠? 답이 무한대로 가는 거였고 분모 차수가 더 크면 답은 0이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여기는 무한대는 맞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세제곱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얘는 2에 수렴했고 얘는 0에 수렴합니다.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요. 얘네도 원래는 다 같은 원리예요. 다 분모의 최고창으로 모든 항을 다 나눠줘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차수를 비교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최고창으로 나눠 볼게요. 근데 얘 사실은 얘도 1이에요. 왜냐면 n제곱이 루트 바깥에 나오면 n이 되는 거잖아요. n하고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답이 1로 나옵니다. 근데 풀이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봐 드릴게요.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가 누구죠? n제곱이죠.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로 모든 항을 다 나눠주시는데요.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n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고요.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되기 때문에 0, 마이너스 여기도 분모 차수가 더 크죠? 그래서 답은 0이 되는 거예요. 분모 차수가 커서도 0이지만요. 이렇게 지워지면 n분의 1만 남잖아요. 나중에 여기다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분의 상수항이 돼서 어차피 0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0이고요. 그럼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 1이 됐고요. 어차피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1분의 1이라서 그냥 1입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4번 할게요.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차수 비교하기 전에 분자가 지금 수열이에요. 자연수의 합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식으로 바꿀게요. 2분의 n 플러스 1이 공식이죠. 분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분모가 n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분수인데 분모는 분수가 아니죠. 그러면 분모를 1로 두고 번분수로 계산하세요. 안쪽에 곱한 게 분모가 되는 거고요. 바깥쪽 거 곱한 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제곱이 되고 얘도 n제곱 플러스 n이죠.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수 비교하실 수 있어요. n제곱, n제곱 차수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요. 이 괄호 안을 계산하고 여기도 계산하는데 이 두 번째 거는 방금 했던 얘랑 자연수 합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괄호 안을 좀 계산을 할게요. 처음에는 2분의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가시면 여기는 n분의 n-1이 되겠죠. 그럼 규칙을 보면 뭐가 되겠어요? 1-4분의 1이게 되니까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지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서는 남는 게 n분의 1밖에 안 남고요.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제곱을 해주시면 n제곱분의 1 이렇게 남죠. 제가 잠시만요. 다시 잘 써드릴게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맨 끝에는 n분의 n-1일 거예요. 제곱이고 여기 오른쪽은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건 1과 n이고요. n분의 1의 제곱이고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n제곱 분의 1 곱하기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그러면 둘을 곱해주시면 이 n제곱이 되고 n제곱 플러스 n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는 차수 비교할 수 있어요. 2차, 2차. 그럼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무한대로 갈 때죠. 차수 비교를 해서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로 상수항으로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수렴을 할 때는 차수가 같다는 겁니다. 아니면 0이 나올 경우는 분모 차수가 더 크다는 거고요. 발산이라는 얘기는 분자 차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0도 아니고 발산도 아닌 어떠한 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차수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분모가 3n 1차죠. 그럼 여기 bn 1차와 같이 3분의 b를 했기 때문에 2가 나왔던 거고요. 그럼 자연스레 a는 0이 돼야겠죠. 수렴했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 차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차수가 더 큰 분자에 있는 a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고 곱하기 3을 양변을 해주면 b는 얼마 나오나요? 6이 나오죠. 극한을 조사하래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해서 무한대를 그냥 집어넣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해야 되죠. 네, 분모에다 1을 놓고요. 위에서 아래로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이고 플러스 루트 n을 분모 1에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가 다 벗겨지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 마이너스 n이 되고요.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이 되죠. 지워집니다.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이고요. 여기는 3이 되죠. 이거 자체가 분자에는 지금 차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모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수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무한대를 대입하세요. 식정리 다 끝났으니까. 그럼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항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유리하고 아래에서 위로 유리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겠는데요. 분모 분자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꾼 플러스가 되는 거를 위아래 곱해주고 또 이거의 반대인 플러스 되는 걸 위아래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칸이 여기다 써야겠네요. 얘를 하는 거예요. 분자들 먼저 해볼게요.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고요.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것도 위에다 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할까요? 잠시만요. 이거 곱해준 거를 밑에다가 다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과 이것도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루트 n 위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할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루트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부분이 루트가 벗겨져요. 써볼게요. 위에는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남겠죠. 여기는 n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벗겨지는 거죠.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남고 여기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볼까요? 얘 없어지고요. 여기는 얘가 없어지고 분자를 먼저 쓸게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과 뭐가 남죠? 2하고 1하고 해서 여기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지워지고 2 빼기 1 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은 쓰지 않을게요. 곱하기 1 곱하기 얘니까 1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1이 곱해져야 되니까 쓰지 않고 얘만 쓸게요. 식정리 끝났죠? 그러면 이제 차수 비교할게요. 모든 항을 다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가 n이니까. 근데 어차피 여기도 루트 안에서 1차고 여기도 루트 안에서 1차기 때문에요. 그냥 답은 차수가 같다고 보고 1입니다. 실제로 나눠볼까요? n으로 나눌게요. 다 n으로 나눕니다. 루트 바깥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그대로 n입니다. 그럼 여기가 n분의 1이니까 여기 1이 되고요. 여기는 n 대입한 상태에서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이고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고 1이고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고 1이에요. 그러면 분자에도 1 더하기 1이니까 2고요. 분모에도 1 더하기 1이라서 2라서 1이 되는 겁니다.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고요. n제곱 플러스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 분모에 n제곱 플러스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분자는 루트가 다 벗겨지겠죠? 그러면 그대로 벗겨진 상태에서 얘랑 얘랑 곱하면 어차피 벗겨지니까 n제곱 플러스 an이 되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분모에 n제곱 플러스 an이고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남네요. 그럼 밑에다 쓸게요. 분자는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가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차수 비교를 해야 되죠.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가 누구죠? n제곱이죠. 근데 이 n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 n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수가 같아서 a가 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답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기 제가 숫자를 하나 빼놨나 본데요. 여기도 n제곱이 있네요. 나눠볼게요.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어서 이건 2n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a가 3이 되기 때문에 6이 되는 건데 나눠볼게요. n제곱으로 나눕니다. n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n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n제곱 1이 되고요. 여기는 분모 차수가 더 크죠. 지워줘도 어차피 n분의 a만 남아요. 근데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상수항이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되는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차수가 같기 때문에 a만 남고요.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1과 1이 남아서 2가 되는 거고요. 분자에는 a가 남고 그 값이 3이래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1을 하면 a는 6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지워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혹시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한 번만 설명 다시 할게요. 분자에 n이 남았죠. 마이너스 1이랑 그리고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있고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있죠.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로 모든 항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n제곱 n제곱이 루트 바깥에 나오면 n이 되니까 여기는 n으로 나눠주는데 일단 나눠볼게요. n제곱 그리고 루트 바깥은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n제곱분의 n제곱은 약분하면 1이죠. 그리고 밑에다 쓸게요. n제곱 하면 약분하면 1이 되고요. 얘는 약분하면 n분의 a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얘는 약분해서 a가 되고 n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아직 무한대 대입하지 않았어요.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되고요.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a만 남았는데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6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같으면 개수가 앞에 있는 개수가 답이고 분모 차수가 더 크면 답은 무조건 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n제곱이고 여기는 n이라 분모 차수가 커요. 그래서 0이 된 거고 여기도 분모 차수가 더 크죠. 여기는 차수 자체가 아예 없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를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보는지 설명을 하고 바로 풀게요. 일단 리미트는 다 한 번씩 붙일 수 있죠. 처음 설명이니까 한 번만 붙여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n이 무한대로 갈 때 5.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알파라고 둘 거예요. 얘는 당연히 그냥 5겠죠? 여기도 알파라고 둘 거고 얘는 당연히 1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식으로 옮겼을 때 알파 플러스 5가 되고 이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값이 3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만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AN을 그냥 알파라고 놓고 푸세요. 아니면 그냥 AN으로 놓고 푸셔도 되는데 개념상 그건 맞지 않으니까 알파로 바꾸시고요. 그럼 이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리미트까지 계산해서 이 값을 알파로 정한 이 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환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양변에 이 알파 플러스 2를 곱해요. 몇 근 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5가 되고 3이 6 알파 플러스 3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6 알파는 3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5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는 5분의 2가 되죠. 근데 알파는 리미트 a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알파였잖아요. 그 값이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구했습니다. 크기 비교하는 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고요.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크기 차수 비교하는 거죠. 계속 지금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해서 푸는 겁니다.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같으면 개수 비교를 하는 거고 분모 차수가 더 크면 뭐죠? 답이 0이고요.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더 크면 답은 발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AN에다가 리미트만 붙이면 되는데 지금 얘가 방해가 되죠. 그럼 얘를 모든 항에 다 나눠줄게요. 그래서 없앱니다. 그럼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이 되고 an이 되고 3n 플러스 2 제곱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구하려는 리미트를 붙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니까 9가 되는 거죠. 여기도 3, 3은 9 n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차수 같습니다. 그러면 9와 9 사이에 있는 수기 때문에요. 이 값은 9에 가까워요. 극한 대소할 때요. 사인 코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인 코사인 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최대 최소는 y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1과 최소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타 앞에 있는 게 최대 최소를 가리는 게 아니라 사인 뭐 n 세타가 있든 없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와 최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n 세타라는 것은 변함없이 그냥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1 플러스 n으로 나눠주래요. 1 플러스 n제곱, 1 플러스 n제곱,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주래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리미트가 필요하죠? 리미트를 붙여두시면 잠시만요. 여기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보시면 1이 아니죠. 1에 n제곱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분모 차수가 더 커요. 지금 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인데 분모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0이 돼요. 얘도 0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은 0과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0에 가깝습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요. 이건 정말 많이 중요해요. 급수하고도 급수에도 나오고요. 이걸로 이제 많은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수투에도 했었나요? 이게 미적분에 나오는 거죠?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이에요. 그리고 1일 때는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뜻이죠. 그럴 땐 이제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볼게요. 여기 보면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볼게요. 이 그림을 눈에 익혀두시면 더 쉽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y는 n이라는 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얘는 y는 1이라는 상수죠. 얘는 y는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함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첫 번째 거 보시면 n이 1일 때 2이고 2일 때 4가 되겠죠. 3이면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n값이 커질수록 n값이 무한대로 갈수록 계속 양수 y쪽으로 양의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비가 누구죠? n이 1, 2, 3, 4 커질수록 2만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가 공비가 되는 거죠. 네, 2라는 공비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 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딱히 공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공비 자체가 그냥 1인 거죠. 1이면 y는 1은 어떤 x 값이어도 계속 1이죠. 그럼 이 그래프는 수렴하죠. 1이라는 값에. 1이라는 값에 수렴하기 때문에 공비가 그냥 r이 1이면 1에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인데 n이 1, 2, 3, 4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일 땐 2분의 1이죠. 근데 2일 땐 4분의 1이 됩니다. 2일 땐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3일 땐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n이 커질수록, 즉 n은 무한대로 계속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어디로 가요? 0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0에 수렴한다고 하는 거고요. y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요. n은 1일 땐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2제곱이 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3제곱이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일정한 폭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얘도 어떤 값에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발산이고요.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공비가 1보다 클 땐 계속 발산을 하죠. 위로 커지기만 하고 1일 때는 그냥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1, 0과 1 사이에 있는 공비일 때는 점점 그 값이 점점 그 큰 값이 작아지고 있죠.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1에 수렴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진분수일 때는 0에 수렴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와 1보다 클 때는 진동, 발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써볼게요. 공비가 1일 땐 뭐에 수렴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은 0이고요. rn은 1이죠. 잘못 썼네요. 제가 써놓을게요. 공비가 1일 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은 뭐죠? 1이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즉 얘는 절대값 r하고 이렇게 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이건 진분수라는 얘기죠. 진분수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공비가 진분수일 때는 답이 0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를 먼저 할까요? 공비가 1보다 클 때 아까 2n제곱 그래프 보셨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은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은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있으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0이 수렴하고요. 1일 때는 1이 수렴하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분모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등비 수열도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로 나눠줄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큰 차수가 얘가 3, 3은 9, n제곱이죠. 그럼 9n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9n으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진분수일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가분수일 때는요. 발산이고요. 그럼 볼게요. 9n으로 모든 항을 다 나눠줄게요. 10부터 풀어줘야겠네요. 볼게요. 8n 더하기 1은요. 8n 곱하기 8이라는 뜻이고 얘는 9n 제곱이죠. 9n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9n 제곱이고요. 8n이에요. 그러면 분모에서 가장 큰 공비는 9n이죠. 그래서 9로 나눠주면 9n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얘는 같기 때문에 1이 되고요. 얘는 9분의 8의 n제곱이잖아요. 공비가 진분수면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다음 9분의 8 얘도 진분수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얘는 같기 때문에 뭐가 되죠? 얘만 남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죠? 9분의 1이죠. 그러면 분모는 1이고 분모가 1이기 때문에 답은 그냥 9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에도 루트 안에 분모에서 가장 큰 공비가 지금 9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차수를 다 나눠줄 건데 볼게요. 얘부터 풀어서 좀 써볼게요. 칸이 별로 없네요. 3n 곱하기 3이 되고요. 플러스 2n이 되는 거죠. 그러면 9n으로 나눠줄게요. 9n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9n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9n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얘는 9n이 아니죠. 루트 바깥에 나오면 3n으로 나오죠. 차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9도 루트 바깥으로 벗겨내면 3이 되니까요. 그래서 3n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같으니까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9분의 2 진분수죠. 0이 됩니다. 여기는 같으니까 3만 남고요. 3분의 2 진분수죠. 그럼 여기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3 더하기 0이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다음 얘도 최고창으로 묶어줄게요. 아까 잠시만요. 하나 등차 수열에서 하나 안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최고 공비가 가장 큰 게 얼마죠? 3n이죠. 그럼 가장 큰 공비로 묶어줄게요. 3n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2 전체 n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얘는 뭐죠? 진분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0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무한대 공비가 지금 3n 곱하기 1밖에 안 남았는데 3이라는 공비가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면 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요. 발산이죠. 그래서 답은 무한대 발산입니다. 아까 리미트 a는 알파라고 두고 풀었던 것처럼 같은 거예요. 똑같이 알파로 두고 풀 거니까 이거 10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4 n제곱 곱하기 4가 되고 2의 n, a, 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n an이 되고 3n 곱하기 3의 2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an을 알파로 바꿔온 다음에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줄게요. 분모에서 가장 큰 공비로 나눠줄게요. 일단 알파로 둘 수 있는 애가 얘랑 얘겠죠. 그러면 4n 곱하기 4 플러스 2n 곱하기 알파, 그 다음에 4n 알파 빼기 3n 곱하기 3의 2제곱. 분모에서 가장 큰 공비를 가진 애가 누구죠? 4n이죠. 그러면 4n으로 나눠주세요. 4n으로. 그럼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알파가 남는 거고요. 공비가 4분의 3 진분수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4분의 4 없어지니까 4만 남겠죠? 4분의 2 공비가 진분수라서 얘도 0이 됩니다. 그 값이 2래요. 다 계산한 값이. 그러면 알파분의 4가 2니까 알파 곱해주면 4는 2알파가 되고 2로 나눠주면 알파는 2가 되는 겁니다. 알파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둔 거였죠. 그래서 이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an, 여기를 알파라고 두라고 했죠. 등비수열에서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1이 있어요. 1일 때 1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하죠. 0에. 요 사이에 있을 때는 0에 수렴하고 1일 때는 1에 수렴해요. 나머지 1보다 클 때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발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의 n제곱, 이렇게 n제곱이 되어 있을 때 요걸 공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n제곱이 있고 여기도 n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네 다 수렴하려면 이 공비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1이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개 다 n이 있으니까 얘는 n으로 묶어줄게요. 그럼 전체 n제곱이면 얘가 공비가 되는 거죠. 얘가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는 작으면서 같아도 됩니다. 1에 수렴해도 되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풀어볼까요? 이렇게 따로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2x고 두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되죠. x는 1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돼요. 근데 0이랑 같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1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1만 아니면 모든 x값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x라고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공식 쓰시면 되고 그러면 근해공식을 써볼게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1이죠. 이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죠. 그러면 얘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4하고 더하면 8이에요. 그래서 2루트입니다. 그러면 2로 약분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 사이에요. 그리고 갖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갖다 넣어야겠죠? 여기 갖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문제로 지금 구해낸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긴 거죠. 1 마이너스 1에서 그러면 써볼게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건데 1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 여기서 잘려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와
얘는 갔다가 들어갑니다. 얘는 갔다 안 들어가고 등호 들어가죠. 공비가 x가 1 사이고요. 아니면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는 지금 얘만 n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만 공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려면 어떤 숫자로 답이 나오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항이 있고 공비가 이렇게 있으면 공비만 있을 경우에는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 조건으로 풀어준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만 이 사이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렴이 되는 게 아니라 a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0 곱하기 얘는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돼도 0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에 해당하는 a가 x가 0이 돼도 되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등비수열이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비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공비만 있을 경우에는 공비가 수렴하는 조건만 갖추면 되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였고요. 얘는 공비가 이 수렴 조건에도 갖춰야 되지만 a가 0이 되어버리면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 돼도 된다는 이 조건까지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0이 돼도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 x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필수예제 14번이 진짜 중요해요. 귀찮더라도 이렇게 풀이 방식대로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부분 있죠?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볼게요. 공비가 조건이 뭐가 있었죠? 공비 조건이 마이너스 1과 1이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 0이고요. 1일 때 1이고 1보다 크거나 작을 때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발산이었죠. 볼게요. 그럼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얘를 특별히 표현할 때는 절대값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요거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값이 0이 나와요. 그리고 공비가 그러면 요거를 잠시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절대값 r로 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표현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요거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비가 1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rn은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는 클 때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발산이죠. 이 표현은 얘랑 반대예요. 절대값 부동호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쓰고 반대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r 이렇게 반대 방향이 있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값이 발산이에요. 근데 발산된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럼 모든 값이 다 발산이 되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값으로 추려내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성질을 이용하느냐면요. 우리 앞에서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뭐였죠? 0이었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모든 항을 다 이렇게 rn, 그러니까 rm 이거 자체가 지금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된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풀게요.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풀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주어진 문제의 공비가 1번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그럼 모든 리미트 Rn이 0이라고 했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1 플러스 Rn 이면 다 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0, 얘도 0 해서 뭐만 남아요? 1분의 0이라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에서 R은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1 플러스 문제가 뭐였죠? 1 플러스 Rn 분의 Rn이에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Rn이 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대값 R 1보다 크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왼쪽과 1이 오른쪽에 있을 때 발산이죠. 이런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은 발산이기 때문에 얘로 풀지 않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Rn분의 상수항은 0이라는 걸로 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써주면 1 플러스 Rn이라고 써있고 분자에도 Rn이 있죠. 그럼 얘를 모든 항을 다 R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Rn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되는 거고 같으니까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Rn으로 나눴으니까 같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의 1이라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명심하세요. 미적분 수열의 극한 부분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급수 부분을 설명을 올릴게요. 그리고 쌤도 상문제를 얼른 풀어서 내일이나 모레 이틀 안에 얼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